20살의 나는 세상을 의심하지 않았다. 모든 게 드라마처럼 흘러갈 거라 믿었다. 사랑도, 우정도, 연애의 달콤한 장면도. 누군가 손을 잡아주면 그것이 영원일 것이고, 키스 한 번이면 세상이 변할 거라 생각했다. 그녀를 만난 건 대학교 체육 동아리였다. 주말마다 농구를 하거나 술자리를 가졌는데, 그중 가장 눈에 띄던 사람이 바로 그녀였다. 나보다 2~3살 많았고, 이미 사회 경험이 있는 듯 말투가 차분했다. 같은 나이 또래 여학생들이 발랄하고 가벼웠다면 그녀는 묘한 중량감을 풍겼다. 나는 그것을 성숙함이라 여겼다. 그녀가 웃으면 나는 괜히 같이 웃었다. 대화를 이어가고 싶었지만 그녀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그럴수록 더 궁금해졌다. 그녀를 향한 시선은 점점 길어졌고 내 안에서 솟구치는 감정은 어느새 사랑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었다. 만난 지 한 달도 안 되어 그녀가 말했다. 우리 집에 가볼래? 그녀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녀의 집보다는 함께 걸어가는 길에 더 설레었다. 내가 꿈꾸던 연애란 손을 잡고 길을 나란히 걷는 것이었으니까. 그러나 그녀는 곧장 택시를 잡아 탔고 나는 창밖으로 비치는 연인들의 발맞춘 산책을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아야 했다. 그녀의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혹시 있을 첫 키스를 준비하며 껌을 씹었다. 아카시아 껌 특유의 달콤한 향이 입안에 퍼졌다. 그 순간 역시 달콤할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그녀의 관심은 달랐다. 문을 닫자마자 그녀는 내 바지춤을 만졌다. 나는 화들짝 놀라 몸을 움켜쥐었다. 머릿속으로는 외쳤다. 왜 키스조차 하지 않는 거지? 연애는 그런 게 아니잖아. 그녀는 냉정하게 말했다. 남자들이 이렇게 거부하는 건 보통 경험이 없어서 그래. 나는 말문이 막혔다. 부정도 긍정도 할 수 없었다. 잠시 후 그녀는 방을 나가버렸다. 정막만 남았다. 나는 내가 경험이 없다는 걸 어떻게든 증명해야 하나 하는 어리석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애무도 없이 몸은 단순히 사용되었다. 뜨거움은 없었다. 오히려 싸늘했다. 내가 꿈꾸던 사랑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다. 이런 진짜 처음이었구나. 그 목소리에는 실망이 묻어 있었다.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이상한 승리감 같은 게 있었다. 그래도 이제 믿게 됐겠지. 하지만 몸에서 흘러내린 피가 바지를 적셨다. 새벽길을 걸어 버스 정류장에 앉았을 때 구두 위로 검붉은 얼룩이 번졌다. 그것이 내 첫 경험의 실체였다. 그제야 눈물이 흘렀다. 그날 이후 내 일기장은 자책으로 가득 찼다. 왜 나는 그렇게 멍청했을까? 왜 도망치지 못했을까? 질문은 끝없이 이어졌다. 자존감은 바닥으로 추락했다. 나는 허기를 음식으로 달랬다. 배가 불러도 먹었다. 울면서도 먹었다. 그렇게 몸은 불어났다. 거울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졌다. 사람들 시선은 나를 향하지 않았는데 나 혼자 괴로워했다. 그러면서도 사랑을 갈망했다. 누군가 내 옆에 있어주기를 원했다. 그래서 또다시 연애를 했고 또다시 몸을 내주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상처는 더 깊어졌다. 누군가 내 어깨를 감쌀 때면 나는 그 손길을 먼저 의심했다. 혹시 또 나를 버리겠지. 내 청춘은 그렇게 흘러갔다. 남들이 볼 때 나는 늘 활발하고 술자리에서 잘 웃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속은 텅 비어 있었다. 다른 이들의 연애는 소풍 같았다. 손잡고 공원을 거닐고 눈빛만으로 마음을 전했다. 내 연애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웠다. 첫 경험의 잔혹한 기억이 모든 것을 지배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사랑받고 싶어 몸을 내주었지만 정작 나를 사랑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이 떠난 뒤 남는 건 구겨진 이불과 허무뿐이었다. 나는 왜 태어나서 사랑받지 못하는 걸까? 그 질문이 매일 밤 내 귓가를 때렸다. 26, 나는 결혼했다. 사랑이라기보다는 정착해야 한다는 압박이 더 컸다. 그녀는 나를 좋아한다고 했고 나는 그 말에 기대어 그래. 나도 사랑받을 수 있구나. 하고 믿었다. 처음엔 안정감이 있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균열이 드러났다. 그녀는 내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나는 점점 침묵 속으로 숨었다. 대화는 줄고 사소한 다툼은 늘었다. 결혼 생활은 몇 년 만에 끝났다. 집을 나오던 날 짐을 든 가방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다.
나는 실패자가 되었지만 동시에 자유인이었다. 그러나 자유의 공기는 달콤하지 않았다. 다시 시작해야 하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혼 후 나는 일에 매달렸다. 낮에는 회사, 밤에는 택배 상하차 같은 부업으로 시간을 메웠다. 몸은 지쳤지만 멈추면 과거가 몰려올까 두려웠다. 사람들은 나를 성실한 남자로 보았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면 불 꺼진 방과 차가운 공기뿐이었다. 불 켜진 아파트 복도에서 키가 큰 그림자가 혼자 서 있는 모습이 늘 내 모습 같았다. 나는 거울 앞에서 혼잣말을 했다. 괜찮아. 아직 살아있잖아. 버틸 수 있어. 그 말은 위로였지만 동시에 더 깊은 고독을 깨닫게 했다. 40 무렵 뜻밖의 만남이 있었다. 업무로 만난 그녀는 나보다 몇 살 어렸고 부드러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녀는 내 이야기를 경청했고 내가 묻는 질문에 정성스레 답했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 나는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꼈다. 천천히 가까워졌다. 어느 날 그녀가 내 손을 잡아주었을 때 나는 울고 말았다. 이유 없는 눈물이었지만 그녀는 말없이 내 손을 더 꼭 잡아주었다. 그와의 사랑은 내게 회복이었다. 첫 경험의 상처, 실패한 결혼, 방황. 그 모든 것 위에 새빛이 스며들었다. 그러나 세상은 늘 우리 마음을 다 받아주지 않았다. 그녀의 집안은 우리 관계를 반대했다. 그녀는 끝내 부담을 견디지 못했다. 미안해. 내가 더 강했어야 하는데.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시는 사랑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마음을 닫는 것이 유일한 방어책이었다. 50이 넘자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았다. 친구들은 가정으로 돌아갔고 아이 없는 나는 혼자였다. 퇴근 후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 창문마다 반짝이는 불빛은 남의 행복을 증명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속에서 더 고립된 기분을 맛보았다. 그러나 동시에 깨달았다. 이제는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내 삶은 내 것이다. 어느 날 나는 훌쩍 떠나고 싶어졌다. 회사에 휴가를 내고 기차에 올랐다. 향한 곳은 강원도였다. 산맥을 따라 부는 바람은 서울과 달랐다. 공기는 차갑지만 투명했다. 바닷가에서는 파도가 철썩이며 달려왔다. 마을의 돌담길은 낯설지만 따뜻했다. 동해의 바닷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다. 붉은 빛이 물결 위로 가라앉을 때 오래된 상처들이 파도에 씻겨나가는 듯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물던 날 낯선 여행자와 술잔을 기울였다. 그는 나보다 조금 젊었고 내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다. 그의 눈빛엔 호기심보다 존중이 있었다. 그날 밤 바람은 부드러웠다. 우리는 오래 대화했고 손끝이 스치기도 했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살아있음을 느꼈다. 아직 늦지 않았구나. 작은 불씨가 되살아났다.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나는 오래된 구두를 떠올렸다. 첫 경험의 상처가 흘러내려 얼룩졌던 그 구두. 오랫동안 버리지 못하고 장롱 속에 두었던 그것. 이제야 알았다. 그 구두는 내 청춘과 같았다. 상처투성이었지만 나를 여기까지 데려다준 증거였다. 집에 돌아가 구두를 꺼내 닦아내고 다시 신어보기로 했다. 비록 낡았어도 그것은 여전히 내 것이니까. 사랑은 상처로 남을 수도 실패로 끝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든다. 그리고 나는 다시 사랑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